전국의 EBS의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여줄 실험 되게 간단한 실험이지만 하지만 우리 생물투에서도 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구별하는 거 각각 그 세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만 또 실험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염색하는 방법 같은 거 또 이제 수행평가 대비로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어요. 요즘에 특히 우리 고1 학생들은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로서도 많이 또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만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 괜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요 세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줄 거야.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세포를 볼 때 이 핵은 좀 잘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핵은 정말 우리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 바로 DNA가 들어있잖아. 그런데 핵을 잘 관찰하고 싶지만 그냥은 잘 안 보여. 어떻게 했을 때 이 아세트산 카아민이라든지 메틸렌 블루 같은 염색액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염색액을 이용해서 또 실험하는 방법도 얘기할 거거든. 그런데 식물세포는 뭘로 염색해? 아세트산 카아민으로 염색해. 자, 동물세포는 뭘로 염색해? 메틸렌 블루로 염색해. 요거 거꾸로 하면 안 될까요? 크로스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애제자들 가끔 있는데 크로스 해도 된다. 되더라고. 되긴 되지만 더 효율적으로 염색할 수 있는 시약이 식물세포인 경우에는 아세트산 카아민, 동물세포인 경우에는 메틸렌 블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이 염색액이 사실 실험해보면은 손에 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뭐야. 역시 동물세포잖아. 메틸렌 블루 같은 거 꽤 잘 안 지워진다. 그래서 이제 다룰 때 옷이나 이제 이 그 피부에 묻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서 실험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염색액들이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이제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은 그 뭐 백합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관을 또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백합의 줄기로 올라가는 그 물관 관찰을 위해서 이제 식용색소 같은 걸로 염색을 시킨 물을 올리게 되면은 물관을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같은 식용색소를 쓰려고 그러다 식용색소가 또 시중에 잘 팔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염색액으로 넣지 하고 염색액을 넣어보면은 식물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럴 정도로 좀 독성이 있는 시약이기도 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험하는 방법 보여주도록 할게. 자, 현미경으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거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현미경 있어야 되겠지, 현미경. 그리고 식물세포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게 이 양파야, 양파. 왜냐하면 이 양파의 표피세포는 굳이 섹션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초등학생도 쉽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양파를 재료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프레파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브 글라스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양파 표피를 아주 깔끔하게 자르기 위한 면도칼 준비되어 있고, 물을 떨어뜨릴 거고, 염색을 해야 돼. 그래서 아세트산 카아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표피를 짚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이 커브 글라스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덮기 위해서는 핀셋이 필요해. 자, 염색액을 닦아내기 위한 거름종이, 그리고 이 현미경 렌즈를 닦기 위한 페이퍼야. 자, 지금 이제 양파를 썰어볼게.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이 양파의 뿌리는 지금 이 부분이 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쌤이 자르고 있는 부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양파의 줄기라고 얘기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식물학자들도 있기는 해. 그래도 이제 대체로 양파의 줄기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겉부분에, 그지? 표피를 이제 우리가 쉽게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양파의 표피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실험을 이렇게 얇게 벗길 수가 있잖아. 그치? 아니면 이쪽에 안쪽에서 이제 벗겨낼 경우에 얇게 벗겨낼 수가 있어서 이 양파 표피세포로 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양파의 표피를 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잘 놓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떨어뜨려 줘야 돼. 그치? 자, 물을 떨어뜨려 주고,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있는, 자, 요 시료 위에다 커버 글라스를 덮어주면 되거든. 자, 이 양파 표피가 약간 말렸기 때문에 지금 펴졌어요. 그러고 나서 커버 글라스를 덮을 텐데, 커버 글라스를 덮을 때는, 자, 되도록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덮어줘야 돼. 근데 약간의 기포가 생기더라도 또 기포가 생기지 않은 부분으로 관찰을 하면 되니까, 자, 요렇게 슬라이드 글라스를 덮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이 아세트산 카아민으로 염색을 한번 해볼 텐데, 염색하지 않고 이 상태도 완성된 프레파라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현미경으로 또 관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상태를 한번 관찰하고 염색한 후에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차이를 더 잘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이 아세트산 카아민으로 염색을 할 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물 대신에 아세트산 카아민을 떨어뜨려서 염색을 해도 괜찮고, 자, 현재 지금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런데, 자, 한쪽에 이 아세트산 카아민 용액을 지금 요렇게 떨어뜨려. 그리고 반대쪽에서 요렇게 거름종이를 갖다 대면은 아세트산 카아민 용액이 쭉 빨려 들어오는 게 보이지. 그지? 요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염색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양파 세포를 염색하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양파 냄새에다가 또 아세트산 카아민에 진짜로 실제로 아세트산이 들어가. 그래서 이 아세트산 냄새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많은 냄새를 맡고 있는데 이 특히 이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분의 염색액이 남아있으면 현미경에 대물 렌즈에 이 염색액이 묻을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 여분의 염색액은 다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여분의 염색액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물대 위로 올려줘야 된다. 자, 이 프레파라트가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프레파라트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관찰해야 되겠지. 일단 현미경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밝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레파라트를 올리게 되는 거지. 자, 프레파라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조동나사를 돌려서 이 프레파라트하고 대물 렌즈가 최대한 가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자, 올리고 있다. 근데 이제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 딱 멈춰졌거든. 근데 여기서 너무 심하게 힘을 가하면 뿌디딕 하면서 현미경이 고장이 나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그 대물 렌즈와 프레파라트가 너무 가까워져서 염색액이 묻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프레파라트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 프레파라트의 손상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렌즈의 손상이라는 거. 렌즈 이 대물 렌즈가 보면 이 밑에 아주 그 정교한 렌즈가 있단 말이야. 볼록 렌즈가 들어 있어서 이게 손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염색액이 묻었다 할 경우에도 그냥 아무 휴지나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현미경 렌즈를 닦는 그 이제 렌즈 페이퍼거든. 그래서 렌즈를 닦는 그 이제 용으로 개발이 된 렌즈 페이퍼로 닦아줘야 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뭔가 손상이 있거나 뭐 묻었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 페이퍼로 닦아줘야 되는 거야. 그냥 휴지로 닦거나 뭐 키친타올 절대 안 돼. 오 노우야. 자, 이제 조동나사로 상을 찾고 미동나사로 정확하게 맞추었거든. 그래서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저배율인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범위를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똑같이 만들었지만 더 염색이 잘 되고 더 잘 관찰되는 곳이 있어. 그런 곳을 범위로 맞춰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고배율로 전환을 시켜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거다. 식물세포를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방법은 잘 봤지? 이제 동물세포를 어떻게 프레파라트에서 만들어서 관찰하는지 보여주도록 할 텐데 동물세포의 재료는 바로 선생님이야. 나 자신이야. 자, 우리 자신이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을 샘플로 해서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상피세포를 관찰을 할 거야. 근데 이 상피세포라는 것은 그냥 막 떨어져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요 핸드백 들고 다니는데 이 선생님이 늘 들고 다니는 이 핸드백 손잡이에는 선생님 상피세포가 잔뜩 묻어 있을 거야. 그래서 CSI 그 왜 미국 과학수사대 같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범행에 사용됐던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에 범인의 상피세포가 묻어 있어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상피세포로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DNA를 채취해서 DNA 지문법을 통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상피세포는 쉽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지고 묻어 나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물세포를 가지고 현미경 관찰할 때 주로 구강상피세포, 우리 입속에 있는 상피세포를 가지고 관찰하게 되는데 그 또 역시나 이 과학수사 드라마, 미국 과학수사 드라마 보면 당신의 DNA를 채취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면봉으로 입 안을 이렇게 긁거든. 그러면 그때 이 구강 속에 상피세포를 채취를 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DNA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지금 선생님이 방금 한 정도면 충분해. 충분히 여기 지금 상피세포가 묻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가끔 우리 애제자들 중에서 이제 또 열심히 실험하고자 막 피가 나도록 막 벅벅 긁어요. 그럼 너무 심하게 긁으면 세포가 겹쳐서 오히려 잘 안 보여. 항상 지나치면 왜 덜한 말 못할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짝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안 묻어나는 것 같고 그냥 침만 묻어나는 것 같거든. 근데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세히 보여줄게. 자, 염색약으로 메틸렌 블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탄올은 고정의 효과를 할 거야. 이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한번 고정시켜주고, 염색을 하게 되면 더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지금은, 쌤이, 자, 구강 상피세포를 다 긁었어요. 그래서 긁은 것을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묻는 것 같고, 그냥 침만 좀 묻는 것 같거든. 그래도 충분히 여기에 상피세포가 묻어있어. 오히려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금 금세 이제 지금 증발하고 있거든. 그렇게 많은 양을 뿌린 게 아니니까 자연 상태에서 약간 반건조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에탄올을 70% 에탄올을 올려놓아서 자, 이게 고정을 시켜주는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려줘야 돼. 그 이후에 메틸렌 블루로 염색하는 과정 이어서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이제 커버 글라스를 덮을 차례인데 역시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자, 천천히 덮어줘야 돼. 되도록이면 핀셋이나 연필 끝 같은 걸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턱 놓이지 않도록 이제 살살 놓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놓은 다음에, 자, 역시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게 될 텐데, 다른 한쪽 끝에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리고, 다른 쪽 끝에서 거름 종이로 흡수를 하면서, 자, 염색을 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양파세포야. 그런데, 자, 거의 육각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핵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잖아. 요거 지금 염색되지 않은 상태거든. 그런데, 염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요 빨간색으로, 아세트산 카민, 빨간색으로 염색된 핵을 잘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리고, 식물은 이렇게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가 더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각이 지고, 세포벽 때문에 이제 특징이 동물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동물세포는 이 동물의 몸이 부드러운 것처럼 이제 이렇게 둥근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염색된 것들이 다 구강상피세포가 되게 되는 거야. 근데 배우를 좀 더 높여서 보게 되면은 자 옆에는 이제 다른 찌꺼기들도 좀 보이지만 특히 이 구강상피세포는 좀 더 자세히 잘 보이지, 그지? 자 가장 잘 보이는 형태가 이것인데 보면은 자 특히 이 구강상피세포 중에서 핵이 염색이 잘 된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막 겹쳐지기도 하고 모여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관찰하기가 좀 힘든 형태인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과학현미경으로 보는 사진만으로도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이 그냥 눈에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에 대한 그림이야.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거 우리 세포의 구조, 세포 내 소개안까지 다 보이는데 자, 방금 우리가 양파 표피세포 본 것처럼 지금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 바로 이 세포벽 때문이었지, 세포벽. 그리고 이제 식물세포가 뭘로 보이는 거? 녹색으로 보이는 건 뭐 때문이야? 엽록체 때문이야. 근데 방금 양파 표피세포 보니까 색깔이 있디 없디? 염색하지 않으니까 색깔이 없었지, 그지? 그런데 원래 표피에는, 식물의 표피에는 공변세포, 기공 주변에 있는 공변세포 빼고는 요 엽록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본 양파 표피세포에서는 엽록체를 볼 수 없었지만 자 전에 쌤이 그 엽록체와 관련된 실험을 하면서도 보여줬어요. 식물의 잎을 이제 섹션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엽록체가 가득 차 있는 세포들을 볼 수가 있었었지. 그리고 자 이렇게 그 큰 중심 액포는 식물세포에서만 볼 수 있어. 동물세포도 일부 작은 액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큰 중심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묶어서 딱 적어놨네. 뭐라고? 동물세포에는 없음.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이 중심 액포랑 엽록체랑 그리고 이제 밖에 세포 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이 세포벽은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만 가진 특징이 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먼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호흡의 역할을 하고 식물이나 동물 모두 다 호흡하기 때문에 이건 식물, 동물 모두 가진 기관이 되게 되는 거였다. 그치? 자, 이제 동물세포의 모습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동물세포의 모습인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게 되게 얇았었지, 세포 하나는, 그치? 그래서 막 접혀지고 겹쳐지고 이런 거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 세포 하나가 또 뭘 달고 있나? 운동기관인 편모를 달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네, 그치? 그런데, 자, 식물세포에는 없는 거 아주 특별하게, 지금 이제 이 편모 같은 경우에도 식물세포에는 없는 부분이 되고, 자, 편모가 달려있지 않는 세포라 그래도 뭘 갖고 있냐면 이 중심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심체는 어디에는 없는 거야. 식물세포에는 없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이 되는 거였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봤을 때, 요 광학현미경이란 말도 좀 알아들어야 돼. 우리 지금 방금 이제 세포내 소기관을 쌤이 막 보여줬지만, 그 세포내 소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염록체 속에 들어있는 뭐 틸라코이드 같은 구조, 또 이제 방금 우리가 분명히 그 동물세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양파세포는 쌤 염록체 없다 얘기해줬잖아. 그치? 그런데 동물세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관찰 못했었잖아. 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이제 그 전체 세포의 모습, 그 다음에 핵에 대한 이제 염색을 했을 때의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핵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는 크리스타 같은 그런 구조, 내막의 주름 같은 이런 구조들은 다 전자현미경적인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한계가 몇 배까지냐면 1000배까지야, 1000배. 그리고 이제 보통 또 1000배로 배율을 높이게 되면은 이제 이멀전 오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봐야 되고, 이제 1000배로 보는 것조차도 좀 힘겨워. 그래서 보통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400배 정도까지 많이 관찰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두 세포,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걸 제일 먼저 관찰할 수 있었어? 세포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식물세포인 경우에 우리 양파표피세포는 어떤 상태? 자, 양파표피세포는 육각형인 상태를 볼 수가 있었어. 그치? 육각형인 상태. 근데 구강상피세포인 동물세포는 어떤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어서 둥근 모양인 거,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가 있었지. 그리고 배열 자체가 식물세포는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동물세포는 어땠어? 불규칙적이었지. 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었기 때문에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 또 접히거나 겹치거나 그런 상태인 걸 관찰할 수가 있었다. 그지? 그리고 또한, 자, 각각의 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했니? 염색액을 이용했는데, 식물세포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했더라? 아세트산 카민을 이용을 했고, 아세트산 카민. 그지? 그 다음에 동물세포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파란색이었지. 메틸렌 블루. 그지? 그래서 이 메틸렌 블루를 이용해서 이제 자, 그 염색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자, 가끔 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면 식물세포에서 이 양파표피세포에서는 염색체를 왜 못 보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표피란 식물에서 이 표피라는 것은 분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분열하고 있을 때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분열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핵 속에 염색사 상태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염색이 된 것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양파표피세포에서는 염록체를 볼 수도 없고 염색체도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길. 그리고 자, 요거 쌤이 앞에 이제 그림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했던 건데,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후형질인 뭐와 액포와 뭐 세포벽, 그지? 세포벽, 그리고 원형질이면서 식물을 자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고, 이 식물이 생산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바로 이 엽록체에서 C6H12O6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이었지. 자, 그리고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뭐 중심체,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자, 세포 내 소기관에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잘 정리해 보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현미경 관찰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자, 염색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이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고, 수행평가도 같이 대비할 수 있었어. 또한 세포에 대한 부분 생물2에서 자세히 공부하지, 이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오늘 같이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한번 복습해 주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실험으로 또 만나서 우리 열심히 이 바이올로지, 또 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마이크로한 세계 빠져들어 보도록 하자.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